이거는 미리 적으셔도 돼요. 이거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어떤 촬영을 하는지 아무튼요. 또 어디 특별한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또 촬영해봐야 보는 거는 저희 카페나 유튜브에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적어서 아무도 누군지 몰라요. 그런 거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굉장히 많고 제가 쓴 출판했던 책도 50명짜리 카페에서 보면 제가 자기 개인적인 비밀을 글 지어달라는 사람은 제가 다음에 상담을 올려주면 아무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참여하지 않아요. 너무 그런 걱정 안 하고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아기파이 2만 먹습니까? 네. 좋은 선생님 만나셨네. 아, 여기 200개가 돼 있네. 네, 이배가 때문에. 200가 12개가. 네,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올라가지고. 양육교 이거를 다시 나눠주다가 질문 다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 한 20분 있습니다. 예. 제 얘기 끝날 때까지 그냥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무튼 조현병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현재도 입원에 만성적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들도 많고 주거시설에 있는 사람 또 집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회복지기관 이런 곳에서 대화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이런 기관을 통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정신보건 상담원 선생님들, 간호사, 기사, 인사팀 선생님들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든지 간에 어떤 기관에 여러분들이 인볼브가 되어 있든지 정상적인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도 더 이상 나는 능력이 없다고 주저앉는다고 또 몰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환자분이 만성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주저앉지 않는 한은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길이 있는 사례들을 카페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스케줄에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보면은 시집 가서 건강하게 약을 먹어가면서 건강하게 출산한 인원수만 해도 제가 정신과에서 36년째입니다. 지금 78명이에요. 한 명도 기억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서 약을 많이 주문이 돼가지고 그 약을 먹고는 기억 안 하고 하려고 그러고 의사가 먼저 자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버리면은 어떤 청년분들도 재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시집가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카페나 제가 사례를 통해가지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이전 시절입니다. 제가 벌써 레전트 2년차 때 이거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조언을 많이 했었고 레전트 시절에 벌써 20년 가지고 건강을 태어나는 사람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레전트 기간 한 3년 동안에 한 5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고 따라오게 하고 내가 내 아들 딸 같으면 정상적으로 이유가 없다. 집까지 안 가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약속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네 분 다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아까 우리 여기 선생님이 나눠주는 이제 도표에 적혀 있는 제 우측에 보면 경험적인 최소 유전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여자분은 기억을 계시는데요. 약을 저렇게 먹으면 주치 선생님이 기형아이 예측을 하면서 혼자 살라고 얘기하는 경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발병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 의사가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는 대학원생들도 종사자들도 제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인 대화를 못 들어가고 있다면 시집도 가지 말라고 그랬다. 이 약을 먹으면 시집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임시를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약 안 먹으면 재발하는 거 경험하셨는데 약을 저기 먹고 경험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은 어떤 처녀도 어떤 부모도 시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치료자가 자제를 시키는 치료자는 여러분들이 피해 다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간에 자제를 시키는 치료자는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5년 10년 이미 망가졌다고 망가져서 약은 잔뜩 먹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살만 쪄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 뭘 어떻게 시집가서 어디를 보느냐, 그런 사람까지 다 시집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인격까지 많이 망가지고 약도 많이 먹고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약을 줄이지도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집에 가서 어머니 하는 일을 많이 이상해야 된다. 무슨 대학을 졸업한 아가씨가 집에서 놀고 먹고 있으면 나 60 넘은 엄마 일을 많이 이상을 해야 그게 사람이지 않느냐. 이해해야 그 집에 가서. 그런데 이해하는 사람은 좀 나왔습니다. 그럼 쳐다보니까 너나 잘해라 이거만 그러고 욕합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안 듣겠다고 그러는 사람까지는 어떻게 같이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상황이 빠져들지 않도록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걸, 그 프린트를 이거 지금 받으셨어요? 예. 이거 프린트 예, 여기 보시면 치료 방법을요. 네모를 설명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2달, 6개월 입원시켜라. 이런 의사는 뭔가 잘못됐다고 보셨죠?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한 달 이내에 좋아지게 해서 약물 부작용이 없게끔 해서 퇴원시킬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전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의사 선생님들을 평가할 줄 알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장기 입원을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장기 입원을 얘기하거나, 아유, 좋은 병이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사를 피해 다닐 줄 알아요. 여기 제가 1번적으로 놓은 겁니다. 치료 범위 용량을 복용해서 일주일 이내에 증상의 보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가 80%가 넘어요. 일주일 이내에 다 좋아집니다. 한 15% 정도는 클로자핀이 필요한 사람은 여기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클로자핀만 2차 작용돼요. 위에 있는 그 덮에 보면 제일 밑에 클로자핀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클로자릴 클로자핀. 이 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데까지 이건 한 2주일이면 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1차 약을 줬는데, 치료 범위 용량을 줬는데 3, 4일 지나가도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약을 한 단계 더 올려봅니다. 거의 뭐 최고 농도까지 올려봐도 일주일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으면 다른 약으로 하나쯤 더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4월 기다려도 안 되고, 이건 클로자핀이 필요한 환자구나. 클로자핀이 왜 2차 약으로 들어가 있느냐면요, 클로자핀이 부작용이 심하게 오는 사람은 조혈 기능을 떨어져가지고 혈구와 혈소판이 떨어져서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이 개발된 역사가, 나중에 클로자핀에 대한 것만 따로 얘기를 갖다가 또 강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961년도에 산도스에서 개발됐다가 75년도에 70년대 중반에 사망사고가 생기므로 인해가지고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FDA에서 피검사를 뭐 어떻게 해라 그러고 자주해가지고 1989년에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약물이 개발된 28년 걸렸습니다. 이 약이 안전성이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왜 저렇게 많은 노력을 해가면서 이 클로자핀에 신경을 기울였느냐 하면은, 과거에 여기에 있는 모두 클로자핀 빼놓고 전부 다 1차 항정신병약물이라고. 1차 항정신병약을 쓰면은 제가 치료범위, 여기 보면 세 번째 칸에 치료범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에라프스 윈도우가 이게 치료범위라는 거예요. 80% 이상이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15%는 안 좋아지는지, 1989년 이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기치료를 하면 다 좋아져요. 전기치료가 아주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한테도 대단한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정치를 하면 다 좋아지기 때문에 89년도까지는 계속 안 좋아지면 결국 정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클로자핀이 이상한 정신병량으로 개발되고 난 다음에 이 클로자핀을 쓰면요 드라마틱하게 치료범위 농도의 용량을 제대로 쓰면 상위처럼 확 좋아져요. 10년, 제가 12년도 헛소리 하는 사람이 클로자핀 삼용기를 뭐 그 다음날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고 보호자가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약을 써도 안 듣는다는 주치를 믿고 그대로 한 달, 두 달 가는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조현병은 약을 제대로 쓰면 다 낫는다. 일주일 이내에 다 낫는 케이스가 80%가 넘고 그 다음에 1차 약에 반응이 안 와서 2차 약을 클로자핀을 써야 되겠다고 판단 내려서 그거 쓰는 데까지 2주 늦어도 3주는 찾아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거죠. 그걸 못 찾아내면 계속 헛소리를 합니다. 제가 카페에다 이런 글을 적어놨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내 아들은 클로자핀이 필요한 거야. 클로자핀을 써주세요. 이러고 찾아오는 보호자들.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정보를 병원에서 환자한테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 복사를 해달라고 하면 수수료만 내면 다 해주도록 돼요. 약물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내가 약 먹는 걸 적어달라는 거 어쩌주겠다 그러면 보험소 이런 식으로 전화한다고 당연히 배워요. 왜? 자금 식사나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 정보를 다 아셨다가 제가 왜 이 강의를 갖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냐면요. 이 복지사생님이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보호소에도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대학병원에도 낙병원이 있고 하는데 일을 하시다 보면 약을 이렇게 먹는다는 전부 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고도 졸고 다녀요. 그러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이 내용 다 보기에는 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남들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여기 1차 약이 제일 밑에 있는 클로자핀 빼놓고 1차 약을 먹으면 80% 이상, 85%의 숫자가 다 좋아진다. 그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다 좋아지면 그 다음에 하는 거라고. 조현병원 하는 거래 90% 정도에서 1개월간 입원하고 최소 용량을 찾아서 퇴원하게 해야 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좋아지면 나머지 3주 동안 약을 줄여가면서 최소 유용량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9축의 경험적인 최소 유용량까지 들어오면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6년씩만 저거 거뜬해야 돼요. 첫째, 막 게으르스럽게 밥을 뒷다 먹어가지고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체중이 10% 늘었다, 20% 늘었다. 50kg에도 나가시고 60kg 나가. 20%는 는 겁니다. 뭐 그냥 이게 약이 다 개발되어 있어요. 비만이, 그러니까 식탐의 부작용이 없는 약이 로나센 젤도스라고 개발되어 있다고 자기가 적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나온 목요일 일에서 안 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납병원에 6개월 다녔더니 60kg 받은 처녀가 6개월 동안 96kg 받아요. 그런데도 제가 하도 기가 차서 납병원 담당 교수님 계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6개월 동안 잠잘 잤나? 네, 잠잘했어요. 그리고 6개월 다녔어요. 자, 우리가 치료자가 환자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신보호상담원들이 클라이언트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저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줄이 많아요. 오늘 이 강좌를 듣고도 내가 붙잡고 싶다라고 우선 이 약물부터 조절을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 정신보호상담원이 있고, 되게 사람을 처음 많이 하네. 다 하고 싶어. 잘나가니까. 그리고 오늘 강의 듣고도 모르는 척하는 정신보건 상담을 들었습니다. 안 그렇게 됩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거랑 똑같아요. 최소 유용량, 제가 지금 최소 유용량 이게 관찰이 안 되면은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은 되지 못해요. 사람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잠을 자고도 졸고 다니고 먹는 것만 밝히면 어떤 사람이 그럴까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회에서 저절로 나오잖아요. 내가 치료를 하는 방침에 잘 따랐더니 결국 나오자가 되더라. 그거 재미없어서 못해요. 제가 렌즈 시절에
많은 정신과 의사나 정신과 쪽 병력에 와서 일하시는 정신보호 선생님들까지도 처음에 정신과에 관심을 가질 때는 우리가 대화하면서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에 많은 메리트를 갖고 던져줍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정신보호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정신치료라는 표현을 하고 과거에는 프로이디안이나 윤기한 설관 스쿨을 나온 사람들이 하는 걸로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정신보호 인간 심리 선생님들이 개업을 해놓고 전담 심리치료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문제점만 가지고 다루는 부분이고 정신 분석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 무시까지 다뤄가면서 그 사람들 인격의 개혁을 기대하고 하는 정신치료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칼럼에 글을 적어놓은 게 아무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인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정신치료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조현병 약만 딱 맞춰주면요 그 다음에 원래 하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정신분들 중에서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찾고 있어요. 빨간색 거기 50명 사례집에 제가 지나간 20년 동안에 경과기로 제가 81년도에 연차입니다. 91년도에 그 책을 처음 출판했습니다. 10년만. 그러다가 2010년에 다시 19년 경과 기록을 붙여가지고 한 명당 투명 경과에 20년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50년이 적혀 있는 책이 정신분열병에 있는 사람의 책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2010년도에 서울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 약을 이렇게 먹으면 이래야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2학년, 본과를 했는데 2번, 3번 연달아 납치하던 애들이 자, 공부를 못하겠으니까 약을 끊어봅니다. 약을 끊어보면 한두 달은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2, 3개월이면 다 제가 다시 이번에서 또 납치해요. 2, 3번 납치하는 이 학생들을 약을 줄여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스펜 1mm 요거 옛날에는 제가 피부자리를 많이 썼습니다. 이게 신장 독성이 있어서 요즘은 잘 안 쓰는데요. 피부자리 1mm, 디스펜서는 1mm. 저렇게 약을 그냥 주면서 나빠지면 이번에 다시 시작합시다. 저렇게 약 줄여놓고 그 약을 다니게 하니까 4년 만에 그 약을 들어가고 의사가 된 사람이 4명이 있다고 2010년도에 다시 출판하면서 서울에 가서 그렇게 무슨 얘기냐. 잠을 남들처럼 7시간만 자도록 아무런 부작용 없게 해줬더니 그 사람의 능력이 다 살아있는데 이 조현병이 능력이 떨어지고 진행이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닌데 약을 이렇게 먹으면 다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루에 10시간 하는 사람 하고 맨날 저거 다니는데 무슨 한 5년은 살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고 낙도 없고 재미도 없고 평양의 후보에 같은 드라마 그 재밌는 줄도 몰라요. 뭘 쳐다보다 그냥 자, 약물의 부작용이 이만큼 심각한데 병만 재발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대로 사는 것도 돕으면 이 최소 유지 영향을 찾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미 이런 기간에 의뢰된 사람들은 병난지 3년, 5년 지나서 약을 저렇게 먹고 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한 달 만에 부작용 그렇게 터나라고 나는 입원하니까 1년 정도 시켰는데 저 사람은 무슨 말라레스 온 사람이 뭐야? 이게 되거든.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대학병원에서는 입원비가 비싸기도 하지만 대개 한 달이면 퇴원시킵니다. 좋아지게 해서 퇴원시켜야 하는데 이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것도 모르고 제대로 좋아지도 않는데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고 별 희한한 일들을 다 봅니다. 아무튼 여기 적혀있는 대로 자 1번 첫째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고전이 와서 나머지 한 달 있는 동안에 3주 동안은 약을 줄여서 최소 유지용량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 한두 달 이내에 원래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낙병원이나 재활기관을 이용하는 데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약물에 대한 관심이 큰 역할을 약을 이렇게 주면은 약을 여기 적혀있는 내용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저렇게 주면은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것을 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후에 원래의 생활을 복귀를 못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주치한테 얘기했더니 원래 주치가 양이 그리고 잠이 많아요. 원래 밤 많이 먹고 잠이 많이 자요. 그리고 비관적인 걸로 끝을 내면은 그 의사를 믿지 않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의사로 바꾸면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알려요. 그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적어도 10%는 넘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고, 근데 요즘은 워낙 약을 저렇게 많이 쓰는 게 유행처럼 돼 있어가지고 드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채소 유지용약을 갖다가 찾는 거에 더 적극적인 선생님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노현병은 청소년기에 발병하기 때문에 단기간 입원으로 약물 조절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줘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제 20대 전후의 젊은이들이 조현병, 특기적으로 정신분열병하고 이거를 번역하고 똑같아요. 고등학생 때 이 병이 생겨놓으면 병을 다 꽂혀놔. 안 그래도 학생이가 와서 우리 집 환장하겠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으니 하면 내가 어쩌자고 했는지 열차는 상소를 나오고 어머니 좋은 일을 하자고 보내줘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다 생각합니다. 학교가 나와서 이제 100% 나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는 거 많아서 여기는 다 생각이 나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환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이걸 정식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약을 안 먹어도 되냐, 너도 지나가는 느끼고 약을 뿌리고 먹는 사람은 교육이 끝난 사람들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들 특히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그 가정에 약물 조절이 다 되는 마찬가지로 나중에 통하는 그냥 진행이 되고 나면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다가오는 거 내려가보자. 1990년대 클로자핀이 우리나라에 클로자핀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공산국 시각적인 새로운 문학이 1995년입니다. 그러니까 1995년 이전에는요, 한 15%는 계속 사소를 합니다. 실제로 대형병원에 용전생이나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도 선생가 많이 들어가요. 수학처럼 계속 혼자 이런 경우는 정치를 그런 사람들이 이 클로자핀이 나오면은 요즘에 제가 다 이겨냈다고 봅니다. 지금 약물 치료로 모든 생각이 하나를 묻다는 바로 원래 이 사람으로 깨기가 최소 유전을 모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공적인 재활 치료를 이루기 위해서도 최소 유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재활기관을 다니고 있더라도 약물 조절이 되지 않으면 모든 상황이 다 어려워진다는 걸 보고 아시고, 과연 내가 먹는 약에는 이게 그대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먹어도 좋은 거야. 우리가 먹는 음식도 독성물이 많아서 간이나 걸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을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우리 몸에서 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시간이라고 정상적인 사람을 할 수 있는데 역사를 자꾸 만드는 것은 필요계산이라는 도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자편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최소 유정량을 2.5에서 7.5라고 하잖아요. 나오고 그리고 7.5까지 유지를 노력을 해봤냐. 많은 여성들의 경우는 이게 한 몸무게가 한 60kg 돼가지고 5mm까지 뛰어를 봅니다. 그리고 보고 살이 확신보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약들 중에 거기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다섯 번째 제가 플렉사인 비행가로 피부를 거기 소리하는 비싸기만하고 가상한 분들을 가지고 그 이전이었습니다. 이 중에 소리하는 좀 넓어져서 내가 요즘 꿈이라고 하는 이 올라잡힌 잘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올라잡힌하고 잘 필요한 그런 체중이 이 정도가 그래도 170, 60 하는 사람하고 체중이 거의 올라가는 사람이죠. 이게 78kg, 58, 79kg 그런 분들은 대부분 비만이 많이 들어요. 비만이 오면은 그
제일 위에 있습니다. 경험사. 노화된 젤로스를 바꾸면 정상의 기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합니다. 식탐이 없어요. 나머지 약은 전부 다 배고픈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고 그냥 먹자고 하면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만이 오는 문제를 모두 다 하늘의 시간을 양문에 장기자랑을 모두 다 당뇨하고 고혈압 찾게 비만이 오는 걸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 다음에 정식약을 먹고 난 다음에 아무도 분명히 시력하거나 시간을 하거나 그러거나 거기서 왔다 갔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근육 운동 장애가 오면은 크레틴이나 플라틴 걸 바꾸면은 많이 이상하다고 깨끗하게 되거든요. 크레틴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플라틴으로 바꿔야 돼. 플라틴하게 2차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정식약을 먹으면은 플라틴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올라가게 해서 올리면이 안 나옵니다. 남자도 짱은 유지를 붙이십니다. 이것도 전부 양불장 이런 것들도 비파에 개발되면서 이렇게 다 없어졌습니다.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풀면 안 돼요. 저는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이 올라잡히라는 말을 처음부터는 절대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잠을 너무 많이 자고 비만이 늦어져. 솔리아는 제가 요즘 많이 찾아가는 일이라면 여기 솔리아 한번 보십시오. 암기설 솔리아. 현금 암기설 솔리아. 제가 나쁠 때 고용시키는 게 408명이라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 처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용량을 보면 50mm에서 300mm라고 하잖아. 벌써 이게 300mm까지 되니까 괜찮은 거라고 벌써 테스트했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 해놓은 겁니다. 우배가 이거는 알파하고 우배가 두 가지를 먹는데요. 우배는 제가 별 이점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수혜가 안 났습니다. 이 장주사위까지 있어가지고 그 장주사위 넣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안전부작을 못하는 주사위를 너무나 잘하고 그래서 전자를 해가지고 2014년도에 일본에서 군대가 장기 주사위를 맞고 사망하고 한 20여 생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유배가 생겨나는 회사에서 누가 상당히 못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기 주사위는 최악의 치료라고 봅니다. 왜? 한 달에 우리 몸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아무리 천천히 분리된다고 해도 안전부작을 못하는 부작용이 너무 작아요. 이 군대가 말고 가도에도 혈압비리도 있었어요. 장기 주사위가. 그 다음에 자이페르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장비들이 우리 몸에 한 달 분이 들어와 있으면 환자들이 안전부작을 못하는 부작용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 추가로 안 먹으려고 그런 사람은 수없이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 약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줬다가 차를 제거하는 이번 식으로 새 구슬을 치고 난리를 치더라도 본인이 약이 필요하다고 먹을 때까지 그걸 찾아서 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강제로 한 달에 한 번씩 또 몇 가지 그런 식으로 병원에 데려가 주사는 없는 거죠.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인 마음으로 결코 권한을 하고 그래요. 저는 장기 주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특히 하루피도 생활했다가 장기 주사를 받은 사람들이 안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선된 게 인대가 저보다 거의 있어요. 그래서 장기사는 연세는 안 맞는 걸 할 뿐만 아니라 인대가의 최소 유정량은 300에서 6mm입니다. 이것만 해도 상하고 인대가 12mm 이거 하자마자 딱 소리하고 한 사람 붙잡아야 이거 하자마자 12mm 나를 좋아하죠. 그만큼 상해 나쁠 때 쓰는 최용이 용량이에요. 이게 6mm 이하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부작용이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이 알파의 무슨 약의 문제는 이게 왜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약은 가능하면 한 가지 처방하는 원칙. 클로다핀 약이 워낙 가가지고 잠을 많이 자게 하고 부작용이 심하다 보니까 클로다핀을 줄이기 위해서 알파나 기생이나 노란색 같은 약들을 정말 부분을 깼습니다만 그 이외에 저는 두 가지 약을 적어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덜한 제가 대학 나와서 처방에서 오늘 막 부생아리를 싸고 오는
이 오랑캐 시민만 해도 많은데 이 그런 의미를 왜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주에 왔을 때 이것은 무슨 이의를 기다리고 계시죠. 아무렇지 않습니다. 남이에요. 자, 이 약을 잡으시고 계신 분은 이걸 끊고서 이의를 기다리고 오시죠. 올라가시면 충분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또 직접 오래 내려오는 시절을 해합니다. 이 약을 잡으시는 분은요, 인대가 18mm면 이거 어마어마해요. 인대가 18mm면 이거 하나만 제가 6mm를 써야 된다고. 이런 차가 왜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그래서 자기가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클라핀 2차적인 클라핀을 써야 됩니다. 클라핀을 쓰면 좋아질 수도 없는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도대체 이 약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모릅니다. 이것만 6mm하고 정상경사를 기대한다면 소리에만 해도 300mm하고 내려가야 돼요. 최소 주중에 제일 합격합니다. 오늘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것만 충분하니까 이거부터 반도 줄였다가 일주일 예상으로 또 반도 줄였다가 이 중에 작은 거 보시죠. 똑같은 거 훨씬 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보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3개월밖에 안 나오면 이게 한 4분의 1 숫자라고 훨씬 나. 그래서 이번에는 7월 네 번째 주에 도저히 하게 되겠습니다. 4주 후에 또 오시다면 제가 얘기를 해보시죠. 이거 4분의 1짜리 보시죠. 이분은 이거 빼고서 2일 보고 보다가 아무렇지 않거든. 이것도 4분의 1짜리 진짜 못 채우고 1년까지 한번 들어요. 정말 아는 게 그냥 18분. 이분은 워낙 세게 먹는데 왜 세게 먹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베가 다른 다르거든도 인베가를 강한 주제들이 문제가 오더라 그러면 그다 필요하거든요. 이런 분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일본에서도 약을 양층 다 줄여볼게요. 클로피를 많이 쓴다고 우리가 일자리 구하는 거 다 그러고 제가 구하는 거 기다려요. 이렇게 그냥 살아가시잖아. 진짜 원래 없을까? 아무튼 이 처방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처방. 이분은 처방이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일판에는 당장 끊어도 팔았습니다. 이거 당장 끊으면서 이걸 물어내려서 일주일 있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이까지 내려보십시오. 52kg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조현병에 우울증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울증만 해도 상당히 심각한 병이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습니다. 치료 대상이 없어져요. 이번 시기 가장 필요한 환자들은 조현병보다도 사실은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특히 조울병에서 우울증이 심하게 오게 되면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죽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물도 안 마십니다. 밥도 안 먹고. 그러면은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발주를 꺼내가지고 물로 음식을 먹고 약 먹고 난리가 칩니다.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게 오면 빨리 정기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항우울제가 잘 맞습니다.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웃음이 확 돌아. 몸을 표정이 돌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에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하고 노에프네프린이 있는데 세로토닌이 떨어지고 노에프네프린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오는 거거든요. 항우울제가 이걸 올리는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유프랍 이런 약들이 전부 다 세로토닌을 하나 올리는 약이 있고 이걸 SSRI라고 그러고요. 이게 세로토닌만 선택적으로 올리는 약이고요. 그래서 세로토닌하고 노에프린 SNRI라고 이건 요거 둘 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우울증에 쓰는 약을 환자들이 병리한 지 오래돼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기 싶지도 않고 맨날 잠이라도 내가 생각해 떡배처럼 살면 하고 싶지도 않다. 우울증 약을 준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누구나 조현병이 생기면 좌절이 됩니다. 심지어 병을 다 고쳐놓고 한두 달 만에 원래의 생활로復帰시키려 해도 내가 생각해 참 기가 차요.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정신병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생각해도 영락지장 부대이고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니까 가지고 살기도 싫어.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당연한 얘기에 우울증 약 준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조현병 환자들한테 우울증 약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증세가 동반이 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현병 환자들한테 저는 항우울증을 거의 처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복하는 약인데 꼭 필요한 것만 먹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시집가서 아들, 딸을 건강한 아들, 딸을 낳을 수 있어요. 뭐 한마디 하면 우울증 약, 뭐 한마디 하면 그 우울증 약도 두 가지, 세 가지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층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약이 막 올라가요. 병원에 갈 때마다 물어봐요. 그리고 의사가 아직도 한층 있다고 적어놓고 올 때마다 약이 올라가요. 제가 그걸 찾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약을 다 줄여버렸어요. 이렇게 치면은 소리 한 200ml만 달라 한 거죠. 다 끊어버려요. 훨씬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왜 저렇게 약이 올라가는데 차트를 나오고는 의사가 한층이 아직도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이 아직도 좀 들리는데 약이 올라가. 맨날 다 고치면 적혀있어요. 매달 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병원 다니는 방법. 약물이 더 필요하니까 처음 병원에 갈 때를 생각하십시오. 처음에 조현병이 발병하면 가족, 부모가 깜짝 놀랍니다. 이거 큰일 났다는 소리예요. 야, 이거 말로만 듣더니 눈에도 있고 내 자식들한테 대화가 그만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니거든. 자, 약을 먹고 있는데도 그만큼 나빠지지 않아서 의사 앞에 가서 저 얘기 하지 마세요. 의사가 까불로 한청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것 좀 뭐 있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요새 잘 살아요. 무슨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저는 그런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환자한테 착상을 해요. 야, 약 더 먹고 싶냐? 그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야, 병원은 좋아하는 얘기가 한참도 아직 나오니까 그 소리 하지. 야, 말하지 마. 너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약 더 먹고 싶어? 약 더 먹고 싶으면 또 한 번 더 해봐. 선생님 약 더 줄게. 약은 다 안 먹을래. 자, 진료하는 방법이, 대화하는 내용이 달라. 제가 진료실에 앉으면은 누구든지 오면은 제가 친구처럼 돼요. 격이 없이. 잘 지냈냐? 뭐하다 왔냐? 맨날 집에 뭐? 집에서 뭐 했어? 야, 이거 줘야 돼. 예. 성경에 먹어보면 뭐라고 적어놨어? 먹지도 말라고. 그래. 야, 이놈아. 하나님이 먹지도 너무 돼지라고 그랬어. 왜 너 놀고 먹는다? 나이 한 번 넘으면 아버지 나가서 이 더운데 돈 벌고 너 언제까지 먹을까? 자, 그런 얘기 있네. 그걸 내버려 두기 시작하면 그 자식은 폐인이야. 자, 이 조현병은 약만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병인데 우리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첫째는 약물에 대한 최소 유지 용량을 언급하지 않는 의사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환자나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다 자제를 당합니다. 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부작용에 의해 약물 조절을 했던 경우에도 본인이 스스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원래 삶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 또 나고자처럼 돼서 재활기관을 찾아다니지만 본인이 어차피 변하지 않는 우리 치료자들이 저한테 본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저 병원에 와서 왜 약을 먹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래요. 야, 무슨 소리야? 제가요, 집에서 약을 먹고 있으면 한청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보고 넌 정신병이 아니니까 약 먹지 말라고 그래요. 묘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병원에 들어오면 약 안 먹으면 이제 또 입원했다고 날 보고 돌쳐서 양면이 좀 싹 좋아지면 약아 또 약 안 먹을 거야. 지금 하나님이 정신병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의사는 지가 문제나 모양을 하는데 수많은 들라 그래.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따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두 달만 입원시키는 게 아니고요. 국립정신병원 옛날에 국립정신병원에 막 입원이 1년일 때가 됐습니다. 요새는 다 6개월이 됐지만 장기간 좀 입원시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환자가 받아들이게끔 못 만들면은 그야말로 통보증이 너무 센 사람은 아무리 좋은 치료자를 만나도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약을 먹겠다는데 무슨 재주를 매기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이걸 깨닫고 내가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약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의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족들도 실제적으로 옆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뭘 주문하냐면 집에서 증세 갖고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야, 너 의사도 좀 들리냐? 예, 주부도 좀 들려요. 환자들이 놀고 먹기 위한 방편으로 들린다 그래요. 그리고 그 들린다는 얘기를 병원 가서 하면 약이 올라가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 정상경생을 멀어져요. 집에서 절대로 환자하고 병 증세 얘기하지 마. 설사 꺼내더라도 뭐 좀 어쩌고 저쩌고 잘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뭐 3,000%를 빠지려고 그런지 뭘 하기 싫어서 그런지 아이고 엄마 나 지금 환청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 병원에 좀 누울래. 야 그딴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증세 얘기를 하면 의사한테 가세요. 병원으로 쫓아가요. 집에서 절대로 증세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들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상식이 통하는 얘기를 갖다가 상식이 통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부모의 할 일이에요. 병 얘기, 증세 얘기, 약 얘기 이건 병원 가서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가만 보니까 한마디만 하면 약이 올라가. 그런 의사는 얼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의사를 바꾸는 방법. 병원에 갔더니 비관적인 얘기만 자꾸 해. 바꿔야 돼. 갔더니 한 서류 하면 약이 자꾸 올라가. 이 약이 내려가서 내 딸도 시집가서 아들하고 살면 좋겠는데 어디는 갔더니 시집가서 아들하고 산다는데 병원에 가서 한마디만 했다면 약이 자꾸 올라가. 아무것도 못해. 자, 약이 자꾸 올라가. 이런 치료자가 필요해야 됩니다. 가기만 하면 병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야, 뭐하고 왔냐? 왜 집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놀고 먹고 있으면 엄마가 설거지 빨래 청소하는 거 왜 반도 안 넣었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놓고 왜 가서 안 하는데? 어머니, 얘 좀 입원시켜주세요. 제가 새벽부터 두들겨 가지고 종이하고 내가 들고 다니면서 인간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달만 입원시켜주세요. 제가 그래 버렸어요. 본인이 마음을 바꿔서 열심히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인의 삶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디 있었든지 간에 본인이 낙오하고 본인이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 내가 시집가서 아들 딸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온 사람은 다 따라오다 보니까 55명의 산모에 의해서 78명이 한 명도 기형 없이 태어났습니다. 원래 기형은 2%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8명이면 1.6명이나 태어났어야 된다고 없어요. 밑에 있는 거 맞아있고 한번 봅시다. 임신 초기의 약물 복용은 어떤 의사든 우려를 가지게 되고 약을 안 먹는 것보다 좋을 리가 없겠습니다. 유지종량도 적을수록 타액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연애만 하고 결혼과 임신은 포기하라는 방어적인 태도로 진료하는 의사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 사례 50번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연세대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문피도 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자기가 졸업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약을 끊는 것도 조현병에 대해서 과거의 교과서 중에는 1년 재발이 없으면 약을 끊어보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잘못하는 교과서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6개월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틀렸다고 해서 책을 갔잖아요. 진단이 정확하면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약을 끊어서 괜찮을 확률은 1%밖에. 그런데 어떻게 끊어보라고? 근데 왜 그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유럽 쪽에는 조울병을 많은 부분에 조현병으로 자꾸 골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실제로 진단 부분간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북미 쪽에는 조현병을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울병을 많이 더 골라오는 경향이 있는 조울병은 원래 30%나 재발이 없습니다. 한번 발병하고 30%는 죽을 때까지 재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으면 약 안 먹어도 괜찮다는 확률이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진단에 대해서도 의사 스스로도 엄격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는 조현병, 조울병 둘 다 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여기 조울병 예방약이 딱 들어있습니다. 이런 건 국적을 알 수 없는 처방입니다. 이거는 조현병이라고 생각해도 약이 딱이고 조울병이라고 생각해도 약이 딱이고 조울병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만 필요하고 나머지 다 필요 없는 약이에요. 조울병은 나중에 정신병 약을 다 끊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처방인지 이해를 못해요. 자,
처방인지 제가 정신과 의사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약을 이렇게 떡으로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씻겠어요, 애들? 제가 고등학교 때 하이스쿨 CCC라고 해요. CCC를 나왔어요. 거기 선배님 사람 좋으세요. 좋은데 교과서 때도 1년 동안 괜찮으니까 약을 끊어봅시다 해서 약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2, 3개월 만에 재활해서 다시 입원을 했어요. 나중에 다시 입원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답답하니까 그래도 명태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살인자를 끊었는데 내 딸이 이래가지고 어디 시집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치의선생님 하시는 와 아유 약 안 먹으니까 제발 보셨지 않습니까? 시험 가서 기회만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정신과 교수님이 사람이 나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는 건 그것밖에 없고 약물 채소 유지 용량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 약을 많이 줘야 된다.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약을 채소 유지 용량으로 줄이면은 아기를 낳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는 근거 없이 치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78명 아니 앞으로 100명 가면 한 명은 경화가 나타날 겁니다. 선생님 괜찮다고 해서 경화가 나타났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셔보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약을 안 먹어도 2%나 있다는 제가 차트에다 어떻게 진료한다는 걸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적어놓습니다. 모든 약물들이 미국 식약청에서부터 A, B, C, D, X 등급으로 입신과 수유 중의 약물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다고 제가 이걸 차트에다 적어놓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약은 X 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적힌 것도. 그러니까 필요한 용량을 쓰면 애기한테 제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항정신병 약은 모두 다 B, C, D 등급입니다. 꼭 필요한 내가 이런 설명을 했다고 차트에다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채소 유지 용량을 갖다가 줘가면서 내 마누라나 내 딸 같은 시까지만 항상 혼자 살아라고 얘기할 병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적어놓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내가 차트에 그렇게 적어놓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만일에 지금 78명이 문제가 없는데 79명대 문제가 내가 태어났다 합시다. 저는 의사로서의 할 바를 다 한 거지 아예 애시당초 이런 것도 없이 지금까지 임신하지 마라. 그거는 인권 침해입니다. 안 그래도 교육병이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약자들한테 한 번 더 좌절시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진료를 하려면 정신과에서 하지 마세요 하고 제가 카페 글에다 어디다 적어놓습니다. 남의 인생을 함부로 가름짓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싶다고 살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또 잘못된 조언을 할 바에 차라리 정신과에서 지구를 바꾸는 게 죽고 난 다음에 영화대왕 앞에서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아니 남들은 정상적인 생활에서 건강한 얘기가 태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데 당신한테 오는 모든 여자들한테 시집까지 말하고 그러고 임신하면 기원한다 그러고 자녀시키고 제 값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고 그러고 제가 카페 그렇게 시작했어요. 실제로 조현병은 정상적인 생활이 다 가능해요. 만일에 지금도 안 되고 있다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름으로 뭐 39세고 병력이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약부터 이건 손을 대야 됩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대로 인생이 끝이 나요. 약이 아주 단순하게 클로자핀 100ml짜리 하나 반으로 모든 게 컨트롤 되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환자들 너무나 많아요. 절대로 저한테 오는 환자는 이런 처방이 없습니다. 자, 잠자는 시간이 10시간이 넘어가는데 이걸 아니 뭐 병원 살 수 없다니까 그런 거겠지. 아니 잠이 안 오는 부작용이 있는 항정신병 약물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르기파이, 인베가, 로나센 이런 약들은 잠을 전부 아침에 먹습니다. 그런데 잠을 12시간 자고 맨날 졸고 다니는 저 약을 먹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 여자 환자들, 남자들 이런 약을 애시당초 처음부터 쓰지를 않아요. 올란자핀, 쿠에타핀, 세로케 아주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항정신병 약물 매출액 1위입니다. 그거 저 안 써요. 꼭 필요한 조증 환자들, 조울병이 조증 환자들한테 처음 씁니다. 조울병 환자한테는 어떻게 하든지 그 약을 안 씁니다. 설사 처음에 좀 난리를 치고 잠을 안 자가지고 그걸 썼더라도 좋아지면 바꿔버려요. 저 카페 글에 그런 게 나옵니다.
채소 유용을 먹는 약이 올란자핀, 코에타페사로케 이런 약, 짬을 너무 많이 자게 하는 약을 먹는 사람은 고효과 약물, 단위가 이렇게 2mm, 1mm, 2mm, 리스페돈, 아릴파이, 고나덴 같은 약을 바꿔라.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칼럼 영수는 약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한 걸 우리 정신보건 상담은 다 아셔야 제대로 된 조언을, 물론 우리 정신보건 상담원들이 처방거리 없으니까 참 쳐다보면 안타까울 때들이 있습니다. 약을 이렇게 먹고 보면 야 이거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냥 이래도 쳐다보고 우리 그냥 한 대까지 해봅시다. 너무 한계가 많고 너무 힘이 들어요. 약 조절부터 하도록 만들면 아무리 그 힘든 경우에도 그 정신분석 들리게 된 사람들 50명 보면은요, 여자가 25, 남자가 25. 하도 오빠 사용을 쓰고 난리를 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사람 뒤가 쪄가지고 그걸 정리합니다. 뭐라도 좀 하면 어떠냐고. 나 같은 게 아니고 뭐냐고 빙글거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 야방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찾잖아. 설거지를 하는 알바이트라고 시작했어. 그게 기화가 돼가지고 알바이트라도 그렇게 몇 시간씩 한 8시간씩 일하니까 살만나지 않느냐고. 좋은 남자이고 호되게 가지고 시집을 하고 시집까지 갔어. 시집까지 가서 애놓고 지금 잘 살아.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때 그 선생님이 언제든지 가가지고 설거지라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소리 안 했으면 자기 이렇게 시집을 싸들다가 살이 그렇지 않아.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데서 일하고 계시는 정신보건 선생님들이 주치료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하고는 담당자 바꿔달라고 그래. 진짜 만날 때마다 비관적인 얘기. 약을 저렇게 먹고 있으니까 한 얘기했으니까 10년이나 되니까 어떻게 맨날 비관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면 어떤 정신보건 복지사 선생님들은 가보세요. 내가 뭐라고 주치한테 가서 내가 이거 얘기했다고 잘못 고생자한테 잘못 보냈다고 얘기할 때 클라이언트를 보내주시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길이 있는데 길을 안 따라가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나고자가 되는 병이 조현병. 근데 조현병이 원래 그런 병이냐? 아닙니다. 지능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지능이 떨어집니다. 3년, 5년 지나면 모든 게 마비된 채로 살아가요. 사회성이 없어져요. 재밌는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살아야 될 뿐이에요. 제가 조현병이 그런 병이라면 저 정신과 의사 안 했어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수업에 왜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됐냐를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사람의 인격을 바꿔놓는 일은 무지하게 힘든 일이었지만 이 약물 조절만 간단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이제 뒤에서 짝대기 하나 들고 뛰어가고 조깅을 시키니까 다 해요. 그때부터 3년을 쭉 해요. 지금도 의사생활을 해요. 저한테 현역 의사생활을 하면서 약 먹는 사람 10명이 넘어요. 100% 정상적인 사람 다 한다. 그럼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잘 될 수 있는 병을 자, 내 아들은 10년 지났다, 20년 지났다. 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지금 이 1%에 해당하는 이 환자들 때문에 지원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재단 말고도 또 복지재단 중에는 주거시설이라고 해서 환자들끼리 먹고 자고 하는 공간도 많습니다. 집에 오기만 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못 살고 차라리 주거시설 보내서 말 안 들으면 이거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갇혀있는 것보다 주거시설 가겠다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해서 뭐든지 하도록 만들어야 돼. 자, 주거시설도 가만히 있다 보면 3년, 5년 정신보건센터에 보건소 개설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5년 단에서 개분을 잡는데 이거 제일 잘못된 거예요. 모두 다가 며느리즘에 빠져버리면 진전은 하나도 없어. 사람의 인생에서 이익오익을 하는 거로 쉬운 길로만 가다가 왔다리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 주시를 하는 걸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물주가 있다면 가장 저주할 집단들이에요. 인간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만큼 더 비참한 건 없다고 해요. 그건 모든 기관에 정신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혈병이 오거나 조울병이 오거나 알코올이 오거나 올란자핀 10ml 아까 얘기했던 세로켄 300ml 알코올 환자한테 정신병약을 왜 주는지 몰라요. 저놈은 자느라고 정신없어요. 아침 먹고 또 내려요. 오전 내내 자. 의사는 편해요. 내가 편한 게
나는 보람과 감동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 내가 필요한데 내 봉급자를 받으면 돼. 그 의사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는 이 일을 하면서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앞에 계시고 어른들이 앉아 제가 40대에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보다도 더 세상에 이보다도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걸 내가 느끼면서 일을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데리고 주셨지만 목사님이 하신 일은 제가 더 많이 노력을 구제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우사람들 목사님 다 우사해요. 막 웃으세요.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하는 일은 보람과 감동이 일어나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도연병인 이 언적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리를 낸 채로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면 주거시설까지 보내고 건생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더니 무언가는 정신이 많이 돌아왔어요. 한 10년, 20년 망가졌던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주거시설에서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제가 정신과 의사가 81년부터 진술의 시작해서 전문의 따고 안양에 2년 반 있다가 1985년도에 개업을 했습니다. 방배동에서 처음 개업을 했다가 입원실을 지은 게 1994년부터 5층짜리 빌딩을 지어가지고 2001년 동안 만 7년 동안 입원실을 했는데요. 이때 제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다녔고 91년도에 7월 출판했습니다. 많이 10년, 20년 된 사람들도 한 달 입원시켰다고 무조건 입원시킵니다. 남병원 스케줄 3개월 돌립니다. 병원 근처에 집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1,000만원씩 내가지고 4,000만원짜리 집을 넣습니다. 방이 3개면 자기들끼리 먹고 자고 시장 보고 하고 하면은 그냥 진짜 멋대로 살던 아이가 6개월 동안 집에도 못 가게 해요. 심지어는 3개월 동안 전화 통화도 하지 말아요. 그러다 보면은 추석이나 명절에 오면 눈물을 쫙 선생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살아보면 그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것까지 다 하죠. 자, 10년, 20년 지나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정신이 들고 내가 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정신병원에 20년 들락날락 그러고 이빨이 다 나갔어요. 누가 봐도 합죽이 아저씨가 이빨 해놓으시라고 근시가시면서 안경을 위에 안경을 좀 안경을 심지어는 갖다 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안경도 돌아섰어요. 인공원 상담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이나 이런 정신보호센터나 심지어는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무슨 수익이 있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어떤 재활기관을 이용하셨든지 간에 그분들은 큰 돈 버는데 아무것도 국가에서 겨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자살을 했다면 엄청난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좋아졌으면 자기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던 보호자가 그 환자가 죽지 않고 종합병원에 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다음날은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병간호를 하고 있으니까 병원에 소송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저 의사가 하자는 대로 한 채밖에 없다. 더 나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는 죽지도 않고 저 중환자실에 들어 누워가지고 병원비만 까먹고 있으니까 저 의사한테 병원비 좀 대달라고 해줘. 제가 장가를 2번 갔는데 98년도에 12월달에 장가를 가서 마누라가 새로 왔는데 그 건이 연달아서 2건이 생깁니다. 애기 엄마가 전문보험 간호사 출신이고 정신과 근무를 간호사가 되자마자 5년 보건병원에서 했다가 정신과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두고 양호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제가 적응을 했는데 여보 그만하시죠. 재활치료라는 건 국가에서 부담하고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일이 당신이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떠들어가면서 제가 저 7년 동안 저 병원에 입원하면 퇴원할 때마다 입원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남의 병원 다니게 되면 팔자가 있습니다.
아마 남의 병원에 안 다녔으면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입원할 때마다 다시 재발하지 않는 방법을 갖추다 보니까 안 그래도 주변에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뭐 최소중량 쓴다고 한 달 만에 퇴원시켜야 된다고 너 어디 잘해봐라 얼마나 다 쓰고 보자 이러고 보고 있는 판에 재활치료에 거리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무나 말리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제가 2006년도 4월달에 7년 만에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신병동에 전 들어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네. 아무리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 나한테 오는 사람한테 내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그걸 그렇지. 그리고 외래만 보겠다 그랬더니 아이 조물주가 2002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제가 장학금을 만들고 껍적거렸더니 홀랑 다 날라가게 만들고 2008년도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 많던 재산을 제가 다 없앨 때까지 일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만 8년이 지나도록 남이 봅니다. 그래서 저 카페에 오시면은 사례연구 38번을 그게 간호사들하고 한 달에 2번씩 케이스를 가지고 퇴원시키는 데도 얘기하는 게 책으로 거제에서 3년 동안에 나온 책이고요. 그 위에 글 쓴 걸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붙이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이 이 정도는 약가예요. 고려대학병원에 입원하고 나왔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래가 뭐 어떻게 학교 돌아갑니까? 근데 약을 먹으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치료라고 해놓고 그래서 그 아버님이 교장선생님 출신이에요. 대구에 있을 텐데 특실을 들어오셔가지고 산주에 있다가 하시는데 이 교장선생님 우리 카페에 얼마 전에 종단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쓰시더군요. 눈물 쫙 어떻게 대학병원에 한 달이나 입원해가지고 돈은 500만 원 정도 쓰고 나왔어요. 이렇게 아무 부작용이 없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아들을 왜 그렇게 퇴원을 시킵니까? 그때 제가 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아시고 한 달이면 정상적인 사람도 들어가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가서 들어붙어 봐야 돼. 그럼 돼. 저는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다 됐습니다. 제가 클로자핀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클로자핀 쓰면 다 좋아지는데 클로자핀을 쓸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네, 1차 약에 막 부수고 난치도 하는 건 없었는데 뭔가 깨끗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 채로 왔다 갔다 외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어머니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선생님 책을 보면 병나기 전 상태로 돌아와서 시가산 따라 남자가 이렇게 탈 수 있다고 내 딸은 아무리 봐도 저래가지고 시집 못 간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대학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을 다니는 게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 대필해주고 엄마가 레포트 다 써주고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저는 헛소리를 계속 하는 사람은 클로자핀을 써가 아닙니다. 어머니 그럼 저한테 클로자핀을 써봐야 되지 않는 소리가 그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선생님 그 소리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회복이 정신병원 이야기 사례사 연구 38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건으로 인해가지고 클로자핀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쓸 때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하늘이 나에게 내가 오밤중에 앉아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시간에 하늘의 비밀을 나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제가 이렇게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무사한 케이스들이 있다고 쓰면은 제가 그걸 정식 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려놔요. 그러면 쟤 아마 또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밖에 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하지.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를 하지는 못해요. 아무튼 조현병원 정신이 다 돌아옵니다. 아니면 진단이 틀렸거나.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조현병원 같습니다. 그럼 약물이 당분화돼야 되고 이런 경우에 클로자핀 200mg 지금보다 100배 났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있으니까 우선냐 약물 조절이 최소 유정량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해봤느냐. 최소 유정량에 도달하다 보면 20-30% 다시 재발합니다. 병원 안에 입원했는데도 재발합니다. 왜? 약을 너무 적게 줬으니까 모자라니까.
그걸 끄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지만 않아요. 왜냐면 내가 약을 끄는 것도 아닌데 줄이고만 해도 나빠지더라. 피부 내가 약 끊었다가 큰일 나겠다. 본인이 인사이트 생각부터 그래서 제도주장을 찾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번역하기 안티카페가 있어요. 말도 되도 않는 제도주장을 주제가지고 적절하게 남의 돈에 다 갖다 입어시키더라. 그 장식에서 웃긴 겁니다. 욕하는 사람은 웃깁니다. 끝까지 매달린 사람은 방법을 안 찾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걸 아까 사례는 38번처럼 나를 깨닫게 좋은 부모, 좋은 진정한 부모는 저를 깨닫게 제가 정신과에서 미처 깨우치지 못했던 걸 깨우치게 해요. 그런데 야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걸 찾아내는 인간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찾아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본 사람들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찾아낼지는 모르지만 조현병은 다 낫는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망가져 있으면 어디까지 어떻게 망가져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없는 거야. 그러면 주기에서 말기도 해보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폐쇄병동에 평생 맞춰서 약만 먹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거보다도 필요한 게 있어요. 차라리 내보냈다가 해망불명 돼가지고 나중에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잠들어서 죽었다는 비유를 듣는 한이 아니 그게 더 인간다울 줄 내가 부모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의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같이 치료자들하고 상의하고 의사선생님하고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할 때도 양도에 대해서 나는 알 필요 없어. 나는 인장 심리학자가 그러고 앉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소중해요. 나에게 오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다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신보호 선생님들 여러분들 만나기 바라고 제가 여기 적혀있는 약 설명은 대충 했습니다만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질문사항을 몇몇 가지를 갖다 받겠습니다. 받겠고 마지막에 약 가져오신 분 보면요. 이거 조현병 환자예요? 제일 마지막에 주신 분 조현병 환자예요? 조현병 아니에요. 조현병 아니죠, 그죠? 여기 성모병 환자들. 제 오늘 조현병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나중에 진료실이나 딴 데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조현병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예. 두 번째 사례가 정확하는데요. 예. 제가 1년 전까지 솔리안을 살림수를 먹었어요. 근데 프로라테는 호르몬이 높아져서 그게 안 좋다고 하셔서 올라잡힘을 바꿨어요. 1년 전에요. 예. 1년 정도 올라잡힘 수술을 먹다가 증상이 더 심해져서 한 달 전에 스테이지로 추가했어요. 근데 지금도 증상이 좀 보여요. 자, 잠깐만요. 지금도 증상이 있고요가 틀렸습니다. 자, 지금도 자기도 필요한 증상이 얘기가 있다면 저 강의를 다 똑같았다 이런 질문을 못 올려요. 자, 평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젠가 5번 강의에도 나오겠지만 평가를 지금도 증상이 있고요 하는 것 때문에 약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솔리안만 해도 제가 최소주의 용량이 300ml 이하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때도 진짜 증세가 아닌데 본인이 지금도 증세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온란 잡히도록 가설 가능성이 있고요. 이 약은 모두 다 고용량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솔리안 800에서 지금 증세가 있다고 그러셨지만 400으로 내려도 그 증세 똑같습니다. 그 프로렉틴 호르몬이 자, 프롤락틴이라는 거는 약물의 항정신병 약물의 다 부작용이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까 아비파이를 써야 된다고 제가 거기서 적어놨거든요. 그건 조금 별개의 문제니까 솔리안을 800 먹는 사람이 온란 잡힌 시비를 먹는다고 그럼 멘트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던가요? 아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비파이를 언급할 줄 모르는 정신과 의사는 내가 원령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데 얘기를 하면 아비파이를 당장부터 올려서 이걸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발된 약이 아비파입니다. 여성의 무원령이 프롤락틴이 올라가서 나타나는 유축구급이나 무원령은 아비파이를 써야 됩니다. 아비파이는 그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 그렇게 정확하지 않는 얘기로 그만 얘기를 이어가시고요. 제 얘기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지금도 증상이 있고요. 이 표현이 틀렸다는 걸 명심을 해보세요.
지금도 망상이 있고 환각이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저 강의를 1시간 정도 듣지 못합니다. 자, 제가 이런 경우에 외래 진료를 하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는 병이 다 났다 하면 해보세요. 나는 병이 다 나았다 하면 네. 병이 다 나았으니까 여기 앉아서 1시간 이상 강의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자, 약을 바꾸거나 약이 더 필요했다면 여기 절대로 1시간 못 앉아있습니다. 제 말 명심하십시오. 병이 다 나은 게 맞습니다. 병이 다 나았다면 약이 내려와야 됩니다. 바꾸거나 올라갈 일이 아니에요. 자, 근데 얘기하지 마시니까 삐딱을래요. 자, 집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야, 이따물어! 너 약 더 먹고 싶어?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도 잘 할 일 다 해요. 그래도 그 약을 솔리 한 800 먹었다면 400원 딱 줄여버려. 똑같이 해요. 지 할 일 다 해요. 그러면서 또 나는 증상이 있는데 또 이래. 자, 이 진료하는 방법이 전 진료실에 수십 자 큰 소리 난다. 이따물어! 너 말하지 말라 했지. 왜 또 말해? 말하지 마. 약 더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억지라도 내려놓으면요. 그 사람 생활 기선이 왜? 약이 밥으로 죽어도 똑같은 거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잠을 10시간씩 자는 사람이 9시간도 뛰어들어. 말을 좀 나중에 또 더 얘기하고 싶으면 나중에 진료실에 가서 하시는 거 하시고 지금 아무튼 제 이 평가는 틀리지 않습니다. 병 달랐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증상이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틀려요. 네, 다른 분은 지금 네. 네, 뒤에 오늘 먼저 선생님은 34살은 딸인데요. 네. 자이파스를 2.5mg 먹거든요. 예. 자이파스. 예. 근데 잠을 너무 많이 자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이 자이프락사 올란자피는 네. 잘 안 써요. 그래서 그 덜 깔아지는 약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올란자핀하고 세로케리, 피로케르페타핀 이 두 가지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고 1위입니다. 1위 2위예요. 1위 2위인데 저는 안 쓰는 이유가 여자분들이 잠을 너무 많이 자기 때문에 그러고 살이 쪄요. 그러니까 2.5는 상당히 아까 그 채소 유종량이 들어있잖아요. 채소 유종량에도 젠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 많이 자고 살찌고 안 그런 약이 있는데 굳이 그 약을 먹을 사람 많이 안 쓰는데요. 잠을 네, 잠 많이 자는 것도 그러니까 덜 깔아지고 잠 많이 오지 않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을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선생님 약 어떤 약을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지, 선생님하고 만나서 상의해야 됩니다. 이 33살이라는 얘기니까 예. 나는 선생님들 지금 54kg 정도 되는데. 예, 저거. 예. 로나센 8kg. 자, 이 카바제핀 같은 약은요, 기분 조절제입니다. 조울병이 아니면 필요 없는 약입니다. 먹지 마세요. 이건 기분 조절제니까 쓸 필요가 없습니다. 54kg면 로나센 8이 좀 세요. 여기 아니요. 이거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남자 33세 이상은 딴 데로 보죠. 세로케르 50. 스텔론 로나센 16일. 자, 이런 처방을 보면 저는 주치 바꾸라고 합니다. 이 정신병 약만 벌써 3가지가 나왔습니다. 로나센 23일, 16일은 뭐 아침에 8은 밤에 뭐 로나센만 23일. 중약 푹색트도 중약이 더 좋고 그러면은 뭐 부작용 해소되고요. 이모티빌 공경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
성시경은 어떻게 됩니까? 키가 얼마고 체중이 얼마나 나와요? 70. 77. 키는 77이고 네. 체중은 무게는 한 80. 89kg 정도. 아무튼 비만이 많이 왔죠. 예. 아무튼 이 성시경 약만 세 가지 뭐 엄청난 가용량이 예. 약을 단순화해야 되고 저는 세 가지 처방내는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런 거 그냥 먹는다고 뭐 달라질 거 없어요. 백신 이런 안정제로 기분 조절되게 만든 리버트리 이거는 부작용 해소제니까 끝까지 남아도 되고요. 살이 쪘으니까 이거 다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로나센만 16mg만 해도 가용량입니다. 요거하고 프로인 부작용 해소제만 먹으면 한 달 후에 오십시오. 한 달 더 나아요. 요거 8mg짜리 두 알입니다. 16하고 프로인만 먹어도 이것만 먹어도 가용량이에요. 이건 처음에 제가 막 헛소리하면서 입원할 때 이 정도 쓰면 좋아져요. 이대로 한 2주일 먹고 나서 괜찮으면 이것도 반으로 드세요. 로나센 8까지 줄어듭니다. 뭐 또 이 어머니 저 나중에 끝나고 언제 얘기하시고요. 예. 예, 얘기하세요. 저 강남 신경정신과 그런 거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질문 요지를 얘기해요. 약 식단이 아니 그렇게 얘기해서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안 적어줬으면은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예, 아침에는 똑같이 먹고 있는데요. 저녁약 중에서 노란색 주어라고 파란색 하나를 안 먹고 있거든요. 아파서요. 그래도 되는지요? 지금 이야기죠. 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냥 저녁량에서 뭐라고 먹는다고요? 노란색 주어라고요. 그다음에 이 노란색, 파란색 예. 이 파란색 하나를 제가 안 먹고 있거든요. 되는지요? 그래서 그만 아니라 안 먹을 양이 너무 많아요. 예, 약이 이래가지고 안 먹을 양이 너무 많다고요. 예, 나중에 병원에 찾아오든가 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이 너무 많아요. 예. 예. 저는 약물에 말고 다른 질문 하나 하려고. 예, 오늘은 약물에 대한 거니까 약물에 하십시오. 다른 사람 간단하게. 예. 거기 네 번째 여자 예. 거기에서 아까 아실리 이미 있고 유지품비 때문에 플러스 때문에 먹거든요. 근데 자, 잠깐만. 네. 이 아밀파이가 개발된 이유가요. 여기 있는 정신병에 아밀파이 빼놓고 모든 약이 혈액순환 여성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근데 아밀파이만 여성 호르몬이 정상화돼요. 그러니까 딴 약을 먹고 있는 도중에 이 의미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주분비나 생리가 안 나오는 걸 해결하시려면 이걸 좀 끊고 아밀파이를 차라리 5mm, 10mm를 올려야 돼요. 인베가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고용량이고 몸무게 52kg에 인베가 12를 먹으면 책을 먹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네, 아, 약이 잡히기 전에는 참 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인베가가 떨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아밀파이는 차라리 5나 10을 올려도 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거기 이걸 부작용 해소된 거고 부작용이라고 유프라면 아무짝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음 분은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52kg면 아밀파이 5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좌우당간 한 7.5, 15짜리 반만 먹어도 됩니다. 그거 하나만 먹고 부작용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돌아와요. 이건 끊어야 합니다. 그게 그 간격을 일주일 먹어보고 자,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걸 당장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네. 줄여도 이게 2mm짜리밖에 없으면 약을 구할지 못하잖아요. 네. 네. 이걸 한 7.5나 한 10으로 올렸다가 이걸 빨리 줄이는 게 좋죠. 한 일주일 지나면은 이건 일주일 지나서 몇 이상이 없으면은 이건 다 끊어버리고 아밀파이를 한 7.5 먹으면 제일 좋죠. 근데 이런 용량까지 의사한테 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밀파이를 아예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겠는데 그 어차피 의사는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됐고, 그러니까 본인 자 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걸 의사가 제가 나는 다 낫다고 따라하잖아요. 그럼 제발 다 낫다고 좀 받아들이십시오. 뭘 어쩌고 나는 아직 망상도 있고 한전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의사가 환자를 돕다는 겁니다. 같이 탁구를 치고 같이 밥을 먹어보면 눈에 보여요. 이걸 할 줄 아는 의사는 평가가 틀리기가 쉽지 않아요. 틀리기가 쉽죠. 그런데 의사는 높아요.
학생들 가르쳐야 돼요. 나 높아요. 환자도 면담할 시간이 없어요. 주 레지던트 여기야 간호사 딱 들어가지고 잘 잤어요? 끝이에요. 무슨 편도가요? 이런 말 한마디에 약이 올라.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못하게 하잖아요. 끝까지 안 하면 이건 병이 아니에요. 무릎을 저한테 나가서 따라와서 얘기하겠다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끝까지 말 못하게 하고 그냥 왜? 저 환자도 아니고 저 몰라요. 저도 시간이 지나가요. 약을 여기서 만원 줄였는데 줄여놓고도 시간이 지나가야 결과를 알아요. 저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다만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입장에서 부모가 말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100명의 갈등이 생기면 입장을 바꾸고 복판에 갈등이 생겨도 똑같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길이 있으니까 오늘 시간도 지금 많이 하고 제가 오늘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희 모친이 병원에 계시는데 약을 갖다 주기는 깜빡하고 그냥 나옵니다. 오늘 일찍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에도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 7월달에는 꼭 식사 시간에 같이 할 테니까 오늘 내일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식사하신다는 걸 하시고요. 어머니 내일 계시죠. 선생님, 저는 딸이 30살이에요. 약이 선생님 말씀하신 생기가 7, 8개월 약이 안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얘기했는데 지금 한 3, 4개월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탐이 많아져가지고 좀 많이 떴어요. 지금 알파이 못 나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여기에 6번을 하면은 6번 동안 오면서 약을 어떻게 해보십시오 하는 데만 따라와도 최소유 용량으로 다 하려고 약부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때는 저 밑에 최소유 용량이 50에서 300이면 그것만도 차이가 큽니다. 그죠? 50까지 줄이라는 소리 안 해요. 300까지, 200까지만 줄여놓고 문제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제발을 감사하고 더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는 데까지 제발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약 용량이나 양용량을 다 적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고요. 제가 또 병원에 들어가봐야 되니까 오늘 드시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또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 말씀 못하신 것들은 다음번 7월 22일 날 2번째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한 아기 출생이라는 주제로 또 2강이 진행이 되고요. 그때에도 이제 미리 오늘처럼 약물 조절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처방전이나 복용하고 계시는 약 이름을 메모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선생님께 박수 해주시고 있습니다.